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보 처리 기능사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또는 정보 처리 산업기사, 정보 처리 기사 종목을 이쪽 계통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목적으로 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동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뭐 같은 얘기긴 한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단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의미를 알아가는 방향으로 공부하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죠. 사실 저는 이제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저는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단어에 대한 뜻을 알고 그 배경 지식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정말 그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사실 그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잘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대신에 좀 심화적으로 이런 분들이 보통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이렇게 단어 학습에 초점을 두고, 시간을 많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단어 학습에 초점을 두고 학습하시는 분들이 어떠냐면, 보통, 이제, 단어들을 좀 오랜 시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면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단어의 뜻을 잘 알게 되거든요. 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저도 좀 공부를 하는 편인데, 왜 굳이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문제하고 답만 암기하는 거는 절대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지적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별로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게, 얘네 종목의 시험의 특징이 뭔가요? 주관식이죠. 일단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주관식 필답형 시험이죠. 주관식 필답형 시험이라는 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러니까 몸은 가만히 편하게 앉아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시험을 응시하는 당사자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거죠. 정말 머리 터지는 느낌이 막 듭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격증 시험을 좀 여러 종목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여러분 기능사라고 하는 종목은요, 기능사 종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90년도 한 2000년도? 90년도? 그래, 뭐 한 2000년도 초반까지는 기능사에는 필답형이라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기능사라는 종목은 말 그대로 기능적인 거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형 시험 위주가 대부분이었어요. 원래 대부분이 작업형 시험 위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 시험의 어떤 변천사 과정이나 이런 역사를 그래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냐면,
아니 뭐 작업형에서 뭐 주관식으로 바뀐 게 뭐 대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배경을 알고 계셔야 돼.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분명히 작업형 시험 위주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필답형이 없었어요. 근데 왜 정보 처리 기능사라고 하는 종목을 작업형에서 필답형 주관식으로 변경을 한 그 취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거를 왜 정보 처리 기능사를 그러면은 필답형 주관식으로 왜 변경을 하게 됐냐? 이유는 하나예요. 말 그대로 정말로 그 IT 용어, IT라고 하는 분야는 단순한 기능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가 않다. IT라는 분야에서 이 코딩 작업을, 작업형을 할 때 이제 코딩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어떤 부분이? 코딩 작업할 때 그냥 타이핑 치는 거. 그러니까 인식이 그랬어요. 예전에 작업형 비주얼 베이직으로 시험을 했었거든요. 기능사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6.0 버전을 이용해서 이걸로 이제 그 평가 항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게 정보 처리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단순히 그냥 공식 몇 개 그냥 해놓고 알고리즘 문법 아주 약간 살짝이야. 그거 해놓고 비주얼 베이직 그냥 단순 코딩 작업으로 그냥 이렇게 타이핑 치는 건데 타이핑 치는 거 누가 못하냐. 오타 안 나게만 신경 써서 하면 되는 그런 단순한 기능 테스트 아니냐. 이런 작업형은 취지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말들이 막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업계에서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필답형 주관식으로 이제 그 바꾸게 된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바꾸는 걸 확 바꾸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서도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도입을 해서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DB 용어, 예. 그 다음 뭐 신기술 용어, 그 다음 뭐 통신 용어, 등등등. 이런 거, 아니면 전산 용어죠. 전산 용어. 등등을 추가해서 이제 객관식, 필답형으로 진행을 해 오다가 이제 객관식 부분 보기를 없애고 없애는 주관식 형태로 변천되어 왔죠.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렇습니다. 객관식 필답형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어요. 종이 시험지를 받아서 이제 내가 직접 디버깅을 막 해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말 그대로 뭐가 된 거예요? 이 구간부터 이게 아마 2006년도였나 그랬을 거야. 2007년도? 아마 7년도 기준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대략적으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 2010, 몇 년도부터 이제 12년도부터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이제 주관식 형태로 이제 결국엔 바뀌어왔고, 그래서 그걸 거쳐 와서 2020년도에 드디어 이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출제 개편을 한번 했죠. 출제 개편을 통해서 실제 그 100% 주관식 20문제 네, 이런 변천사를 거쳐왔죠. 지금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적은 겁니다. 원래는 더 자세히 적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변천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 계속 요구사항을 조금씩 수용을 하면서 산업인력공단이 결국에는 20문제 주관식 형태로 출제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배경을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주관식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이게 그거거든요. 기능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자꾸 착각을 유도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인식이 그런 거예요. 예전부터 이거는 단순 작업형으로 되게 쉽게 쳐왔어요. 근데
옛날에 시험 보신 분들의 시점으로 자꾸 그거를 요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조언을 그냥 듣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산업인력공단의 출제 기준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 기능사 되게 쉬워. 아무런 근거 없이. 또 무슨 근거로 그걸 쉽더라고 얘기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준비물이 되게 간단하거든. 왜냐면 준비물이 실제로 예전부터 그랬어요. 작업형이 폐지된 시점인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인식이 그런 거야. 검은색 볼펜. 검은색 볼펜 한 자루.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 근데 이건 보통 선택이었죠. 네, 선택 사항이었어요. 잘 안 가져갔어요. 아직도 응시자들이 잘 안 가져가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네. 네. 왜냐면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원래 수학 계산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좀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은 원래는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 인식이 되게 단순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는 계산 위주의 수준이니까 뭐 공학용 계산기 귀찮게 가져가. 정보 처리 기능사 따위에. 뭐 이런 인식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학용 계산기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하여튼 인식이 그래요, 아직도.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신분증.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이런 거죠. 검은색 볼펜 한 자루, 공학용 계산기, 신분증. 뭐 추가로 더 가져간다면 수험표 가져가겠죠. 네. 이 정도로만 가져간다 보시면 되군요. 4가지. 예, 또 한 가지 이제 함정을 유발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4가지 정도만 챙겨가면 돼. 지참 준비물이 되게 단순해요. 뭐 검은색 볼펜 한 자루, 공학용 계산기, 선택사항이지만 신분증, 수험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만 단순하게 챙겨가면 되니까 좋아. 시험 보러 가야지. 이렇게 이제 가요. 근데 이제 시험 봤더니 떨어져.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죠. 네. 제가 예상할 땐 그런 겁니다. 정말 이 머리가 지끈거리는 이 두뇌 회전이 내가 아직 훈련이 아직 덜 됐거나, 근데 이제 N수생, 흔히 말하는 N수생이죠. N수생으로 가게 되는 탈락을 여러 번 경험하는 이제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계속 여러 번 탈락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이제 2가지라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두뇌 회전이 아직 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버깅, 우리가 알고리즘 디버깅이잖아요. 네. 뭔가 디버깅을 통해서 알고리즘 문제를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연습이 부족했다든지. 네. 2번 이유는 뭐냐면은 문법이 내장 함수나 또는 특정 단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아직 덜 됐다든지. 또 3번 이유는 그 알고리즘 파트에서만 거의 3가지 이유가 나와요. 연산자 계산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AND 연산자나 OR 연산자, 우리 논리 연산 있지 않습니까? 논리 연산이라든지 어떤 진법 계산 부분에서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실수를 한 경우, 이런 경우가 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막 문제가 계속 막 틀리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이제 4번째 경우는 또 뭡니까? 단어의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DB 용어라든지 통신 용어, 네, 통신 용어, 그 다음 개발 용어,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다음 운영체제. 단어형 어떤 그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 아직 내가 단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게 이제 네 번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정보 처리 기능사는요, 절대 문제하고 답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자격증이었으면은 합격률이 17%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합격률이 17%가 나올 수가 없다고. 분명히 문제하고 답만 암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이 제 생각엔 그래요. 왜 초반에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22년도까지죠. 2020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한 3년간이죠. 3년간 굉장히 그 주관식 문제를 시중의 출판사 책에 없는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한 의도, 뭐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예상 해석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저도 그러고요. 말 그대로 돈 장사. 이게 일단 응시로 장사를 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게 1번 해석입니다. 응시로 장사를 한 목적이 있다. 그 다음 2번 해석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심화적으로 깊이 공부해서 IT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지기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NCS 기반으로 개편된 기준에 맞게 출제를 한 목적, 이런 목적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해요. 응시로 장사를 했거나 아니면 심화적으로 좀 깊이 공부해서 IT 분야의 어떤 그 개발자가 알아야 될 어떤 그런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가지기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되게 좀 어렵게 낸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아니 무슨 기능사에 뭐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를 적용하고 막 문제를 어렵게 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반영된 거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기능사가 결국 간단한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과거에 사람들이 알던 기능사 등급을 이제는 탈바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탈바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산업인력공단이나 여러 정부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원래 이 자격증을 주관하는 부처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건 그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인식하던 그 기능사 등급을 이제는 탈바꿈할 거니까 제대로 공부해라 이거지. 어줍지 않게 그냥 문제 답 암기하는 식으로 그냥 뭐 그런 종이 쪼가리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 이 자격증은 종이 조각 취급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이거를 아직도 종이 조각 취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네. 현실은 아직도 대다수 많은 분들이 정보 처리 기능사를 종이 조각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아직도 그래요. 인식이 그러는데, 근데 현실을 아셔야 돼. 지금 그 자격증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분들 같은 경우
40대 이상으로 할까요? 네. 좀 배경을 알고 계셔야 돼요. 40대 이상의 지금 현재 거의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이 기능사조차도 되게 절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통신 분야 자격증이니까. 이게 가장 커요. 통신 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따오래. 그것도 회사에서. 그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주관식으로 바꿨어요. 응? 바꿨다고. 그 와중에 기능사 종목이 주관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 제가 연령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분들 40대 이상 되시는 고령으로 나이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주관식을 푼다는 게 정말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절실한 거예요. 이분들은 이 기능사가 절실한 거예요. 제가 진짜 이거 제보 많이 받았습니다. 50대 이상 연령되시는 분들 여러 명한테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이 기능사, 통신 분야 기능사 아무거나 하나 따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 분야 기능사 자격증이 쉬운 게 없어요. 보통 그래요. 여기서 쉽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예전에 기능사 2급이었던 시절 아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쉽다라는 기준은 이겁니다. 기능사가 2급으로 불렸던 시절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예전에 한국 무슨 직업훈련 무슨 관리공단 뭐 하여튼 이런 거였거든요. 명칭이 달랐어. 근데 예전에 기능사 2급이 존재하던 시절 때 그때 72년생 분들이 그 막 이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셨을 때 이게 기능사 2급이었거든요. 기능사 2급이었던 시절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지금 난이도가 많이 상향되어 왔습니다. 네. 이건 확실히 저도 알고 있어요. 2급 시절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50대 분들은 알아요. 왜? 그 변천사를 다 겪어왔거든. 자기들이 예전에 기능사 2급 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냥 단순 작업형이었어. 근데 이게 이제 작업형이 바뀌면서 주관식으로 바뀌어오니까 주관식으로 바뀌어온 거에 대해서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이 머리 회전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머리 회전하는 게 얼마나 골머리 터지는 건데 자격증 공부가. 하물며 30대인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관식 형태로 지금 이제 시험을 진행하는데 마침 통신 분야 자격증으로 정보처리 기능사가 인정이 돼. 근데 회사에서 통신공사 협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자격증이든 하나 따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인사과에서 보통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되는 기능사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취득해 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정말 쉽지 않아요. 전부 다 난이도가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들 그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죽을라 그래요, 지금. 하물며 이런 상황인데 중고등학생들 요즘 중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이 정보처리 기능사가 쉽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주관식인데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탈락자가 많은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머리 회전을 요구하는 거거든. 응? 머리 회전을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단순히 문제 답만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출제하는 거예요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응시자분들한테 한번 다 물어보세요.
아마 설문조사 해보면 그럴 거야. 작업형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필답형이 좋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작업형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럴 거예요. 작업형이 좋나요? 필답형이 좋나요? 보통 대부분이 작업형이 좋다 그래요. 왜? 자기는 남는 게 에너지고 남는 게 힘이라서 나는 작업형 세대예요. 50대 분들은 대부분 그럴 거야. 저는 작업형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리 기능사 이런 거 되게 많이 치죠. 예? 그 다음 뭐 온수온돌 기능사. 그 다음에 뭐 공조 냉동기계 기능사. 예. 작업형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나요? 전기 기능사. 엄청 많이 치죠. 맞잖아요. 엄청 많이 치잖아요. 예? 뭐 건축 도장 기능사. 방수 기능사. 맞아요. 작업형이잖아. 어쨌든 작업형이잖아. 물론 실기만 있는 것도 있고 필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작업형으로 진행되는 시험 종목들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정보 처리 기능사는 그게 아니야. 정보 처리 기능사는 주관식이에요. 얘는 뭐예요? 주관식이에요. 필답형.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머리가 터질 지경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각각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시험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나는 정말 작업형 체질이다. 그러면 정말 기능사 많이 보셔야 되는 게 맞아. 정보처리 기능사 빼고. 얘는 예외예요. 얘는 예외 종목입니다. 근데 나는 주관식 필답형의 소질이 있다. 그러면 정보처리 기능사 하시는 게 맞아. 대신에 마음을 굳게 먹고 하셔야 돼. 진짜예요. 얘는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독학하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독하게 먹으셔야 돼요. 마음. 안 그러면 정보처리 기능사 합격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진짜요. 예. 주관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예. 그런 어떤 다짐을 하셔야 돼. 정말 독학하시겠다고요? 야, 정말 이거 독학할 자신 있으세요? 내가 항상 물어봐. 응시자분들한테 물어봐요. 정말 이거 독학할 자신 있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했는데, 출판사 책 샀는데, 공부했는데, 떨어졌어.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정말 악순환이 됩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제가 수강생 한 명 기능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중간에 거의 포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단어를 내가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처음에는 몇 개 듣고 이해를 했다가 단어가 한 20개 이상 넘어가니까 포기하더라고요. 이거 실제 제가 수업한 사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프라인 교육을 했는데 단어 DB 파트입니다. DB 과목에서만 단어가 20개째 넘어가니까 중간에 포기했다. 네. 수강생이 먼저 이거 도저히 시험 이거 볼 자신이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주관식형의 체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이게 딱 윤곽이나 견적이 나오거든. 그럼 이 수강생은 주관식형 문제 체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작업형이 체질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건축도장 기능사를 지금 준비해보는 게 어떻게 했냐 제가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상당히 재밌고 이해가 잘 된대요. 그건 작업형 체질이라고. 결국엔 작업형 체질인 걸로 탄로가 났어요.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사실 물론 얘하고 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건축도장 기능사도 작업형이지만 실격 사유가 되게 깐깐합니다. 근데 자기는 작업형이 오히려 확실히 체질상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는 정말 주관식 시험을 보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안 되는 친구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수강생이 한 명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작업형이 체질이 맞다? 그러면 기능사, 작업형 위주의 기능사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주관식을 어떻게든 나는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 나는 꼭 하나 정도는 꼭 취득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럼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먹으셔야 돼. 안 그러면 어줍지 않게 그냥 준비하셨다가는 3수, 4수, 5수 하는 겁니다. 진짜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상당히 머리 터지는 게 진짜 그게 여러분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그 장난 아니에요. 그 경험을 저는 해봤거든. 그런 거예요. 주관식 시험이라는 거 하는 거를 맞추려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겪으셔야 돼. 그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주관식 진짜 공부하는 그 접근법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탈락이에요. 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정보처리 기능사의 어떤 그 주관식 필답형에 대한 어떤 관련된 얘기를 주저리 떠들었는데, 제 강의 영상에 이제 그 정보처리 기능사 문제 분석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굉장히 여러분들은 머리 회전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 분들이다. 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셔야 돼요. 왜? 졸라게 머리가 깨지거든. 주관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적응을 잘 하시고, 이게 한 번만에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절대. 세 번, 네 번 떨어지는 거 정상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머리 깨지는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관점을 잘 알고 계시고 좀 내실 있게 시험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2회차 시험 다가오죠. 그래서 2회차 시험 일정에 맞춰서 저는 문제 복원을 내일 또 제보를 받아서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좀 많은 문제 제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보처리 기능사는 뭐 제가 수업을 해드린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오프라인 교육 실적은 거의 뭐 없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명 겨우 진행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그냥 내가 독학해야지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한데, 여러분들 독학을 하더라도 좀 주관식에 자신이 있으시면 하시고, 주관식에 자신이 없으면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걸 권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주관식이 아닌 것 같으면 그거 한 종목만 냅다 준비하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트워크 관리사를 같이 준비하든, 또 아니면 정보기기 운용기능사라고 있어요. 이것도 통신계열에서 인정해주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같이 준비하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진짜예요. 얘는 작업형이거든요. 얘도 작업형이 들어가 있고, 물론 주관식이 약간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작업형에 해당되는 위주로 좀 종목을 다양하게 알아보세요. 통신 분야 자격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처리 기능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정보처리 기능사라고 하는 종목의 어떤 그런 수준이나 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자격증입니다. 예전부터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종이 조각으로 여러분들 취급하시면 안 돼요. 정보기기 운영기능사도 얘도 굉장히 응시 인원은 적지만 기능사로서의 인정은 똑같이 해주는 자격증인 만큼 통신 분야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올인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도 응시자가 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어쨌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